우리가 지난 수차에 걸쳐서 통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통일,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얼마나 엄청나게 빠르게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심지어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권영세 한 명을 어떻게 그가 잘못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지각 변동,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뿌리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통일의 기회가 와서가 아니고 대부분은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통일을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을 처음 꺼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말기, 바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유신체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 통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워낙 옛날 일이니까 우리가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은 별도로 그 자료들을 가지고 또 그 당시는 어떠했는가,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기에 이 통일을 추진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무리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그런 이제 비극이 발생을 했고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 통일을 이야기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통일의,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의 시조다 하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론,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으로 넘어오는 이 통일론은 불행하게도 자유민주주의 통일론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론에 들어서면 그때 북한을 유엔에 동시가입시키면서 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는, 꼭 그거는 아니다는 말은 있지만 사실상 그때부터 북한이 독립국으로서 이렇게 한반도에 두 나라가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론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러니까 중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워낙 한 일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이념에 있어서 완전히 한 반바퀴는 돌았다고 할 수 있는 게 노태우 대통령 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더 러시아나 중국 쪽에 바짝 붙여서 이걸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때 관계가 가장 좋았다,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심지어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한마는 6.25 남침을 한 그 중공군 그들의 전승절에 갔다. 뭐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그 야스쿠니 신사에 참여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 아니면 그보다 좀 더하다. 그보다 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중국과의 그 군사동맹도 추진한다는 소리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하고 가장 사이가 좋았는데, 그 중국과의 사이가 어긋나는, 그거 역시 박근혜 대통령 때 벌어졌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처음에 그 대통령 취임하면서 중국에 먼저 갔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소위 뭐 윤창중 그 성추문 사건이라고 할까, 이런 게 일어나면서 그게 외교적으로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미국에 가서는 뭐 속칭 아주 심하게 망신을 하고 뭐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저 친중, 친러다. 러시아하고도 이 통일 대박이라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접촉이 많았고, 관계도 밀착이 됐고, 중국과도 그랬고, 이제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심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머리를 숙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게 사드 배치,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정치적인 노선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머리 숙이는 걸 보여준 게 사드를 배치하는 그거였다. 속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수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인데 왜 미국의 머리를 숙여서 사드 배치를 했을까? 이렇게 좀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그냥 다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하고 잘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이 컸다. 미국의 머리 숙여서 한미 FTA 한 겁니다. 미국 소고기 사들여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북중러에 가까우면 미국의 저자세로 나가는구나. 왜냐하면 세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참 묘한 게, 이 사람은 북중러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국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아마 이게 사드에서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보궐 대통령 사이에는 나름대로 유대감이 있다. 이 후계자, 그런 면에서 이 통일대박의 후계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중국하고 잘해보려고 중국에 정말 계속 저자세였습니다. 별일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서 다른 이슈들, 사건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중국에 말할 수 없이 저자세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이 어땠습니까? 더 얕봤다. 대우해주고, 한국이 머리 숙이고 들어오니까
이거 좀 다독거리면서 잘해줘야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산불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누구나 알듯이 일본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다.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까지 기본도 없이 저자세로 나오는 사람을 또 밟는가, 이럴 정도로 일본이 우리 한국을, 윤석열 대통령을 얕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그들이 현직에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그 논란이 많은, 처음에 그 한미 FTA 할 때 그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국민의 반대가 심한 걸 갖고 들어온다면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미국이 생각하는 미국의 그 이익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볼 때는 미국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 미국에게 저자세구나. 그런데 일본에게도 저자세구나. 그러면 미국 플러스 일본의 저자세라면 이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북중러에 많이 건너가 있길래 이런 것인가?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이쪽에 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음 당선되자마자 시진핑이 뭐 축전을 보냈네, 거기에서 서열이 앞에 있는 누구를 방문을 해서 축하 인사를 전했네,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요번에는 중국에서 윤석열을 잘 좀 써보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미국한테뿐 아니라 일본한테도 저렇게 저자세인 걸로 봐서는 뭔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라고 치는데, 그런데 이게 나라와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저자세를 보이면 더 대우를 안 해주고 더 머리를 숙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 우리 경험상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이게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가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얕보지를 못하는데 와서 머리를 숙이니까 머리 위에 발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보이고 싶더라도 사실 속으로는 가서 아부를 떨어서라도 어떤 이익을 얻어오고 싶더라도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이 있다. 왜냐하면 그 선은 국민의 품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성과를 좀 내고 싶어서 머리 한번 땅에 박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그 주체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자세를 취하면 취할수록 더 무시를 당한다. 성과도 아예 없다. 우리나라 보면은 그 나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단고를 무시하는, 무슨 그 거리에 나가 보면 나라가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온통 광고하는 게 병원 광고, 휴대폰 광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앞날이 참 암울한 그런 건데, 징조라고 할 수 있는데, 휴대폰 상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규 가입자만 대우를 합니다. 이 단골 무시하는 버릇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정치권도 이게 똑같다 하는 거를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똑같은데, 그 정당에 수십 년 당의 이름이 바뀌든 선거에 패배를 하든 상관없이 수십 년 계속 당비를 내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지지해온 사람들이 지금 청년일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중장년, 노년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단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실은 그 정당을 잊도록 해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청년우대만 합니다. 이 청년우대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한참 선을 넘었다. 뭐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이거 갖고 말이 많은데,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정신을 바짝 차렸는지 아무튼 돈까지 물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덤탱이를 쓰게 될 것이고 전세 사기는 전국화할 것이다.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임대주택을 주겠다. 그 액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자산, 임대주택을 거기 임대주택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산의 한계,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도 올바른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현재 임대주택을 왜 이야기했냐면, 얼마 전인가 뉴스에 나오기를, 이 임대주택에 청년을 3중, 4중, 5중으로 청년한테만 계속 혜택을 줘서 그게 종류가 무슨 100가지라든가, 하여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참 딱한 것이, 전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청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없는데 이 땅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을 제외한 훨씬 넓은 지역에 청년에게 100가지 종류의 우선 정책을 쓰고 있다.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없는 청년에게 혜택을 이렇게 몫을 정해 놓으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혜택을 못 보고, 그리고 이 주택 정책은 산으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간다. 뻔한 어리석은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는 청년 노래를 부르지 말자. 청년도, 나이 든 사람도 다 청년기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년 대우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다 정산해서 주던가. 청년기에 청년이어서 일만 했던 우리 청년을 넘어선 모든 국민에게.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지금 저 자세면 좋지 않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저 윤석열, 머리 잘 숙이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무시하고 압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만 거만하고 국민 아닌 남들 모두에게 비굴하고, 그러다 보니 국제적으로 누구나 지나가면서 한 번씩 쥐어박는 동네 북 신세가 됐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통일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보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들이 다 지금 보니까 친중에다가 통일을 추구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친중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그거는 강경화 장관의 산불, 문재인 보궐 대통령 재임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때 산불선언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다시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그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사전 작업을 좀 했다는 것도 이제 나온 건 좀 나왔고, 국회에서 박병석 씨가 강경화 장관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말문을 먼저 열어서 길을 열어줬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산불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박병석 씨가 2022년에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중국에 가서 강경화, 이제는 퇴임을 한 강경화 씨가 뭐 국제기구에 어디 나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밀어달라. 그래서 후불제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 박병석 국회의장, 그가 윤석열 대통령 용산 청사 거기에 간 거 아주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왜 갔느냐? 둘 사이가 아주 보통이 아니었고, 왜 갔느냐? 통일 때문에 갔다. 그리고 내놓고 통일 추진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게 개헌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개헌을 왜 하느냐? 통일을 하기 위한 통일용 개헌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저거 결국은 지금의 헌법을 깨뜨리겠구나. 통일을 추진하는구나. 그리고 박병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중국 친중 인물, 이 사람하고 아주 단단히 밀착이 돼 있다.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남다른 친중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밀착된 사람이 누가 없을까?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제 날이 갈수록 이게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랬구나, 그랬던 거구나 싶은 바로 그 대목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그 후계자는 윤석열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사면에다가 복권까지 시켰다. 정치인인데 이거 내 편이다 싶은 확신이 없으면 안 해줄 일을 했다. 더구나 그 시점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랬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사면을 먼저 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김경수 씨하고 엮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불손한 짓도 하지 않고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근데 조국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잘했습니다. 병원에 때때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때 내보낸 메시지, 그게 참 아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뜻을 이어갈 사람이 이제 이어서 하면 된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유영아 씨라고 한다면 고작 해야 지자체나 국회의원이나,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뜻을, 대통령의 꿈을 유영아 씨가 이어간다면 유영아 씨를 대선 후보감으로 보는가?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은 통일 대박이고, 그걸 이어갈 사람은 유영아가 아니고 윤석열이다.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나오고 나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편의를 그렇게 봐주고 보살피고 굉장히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대구로 내려갈 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당선자 신분일 때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집까지 찾아갔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이랬다. 그게 예전에 무슨 재판이 어땠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대우를 극진히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박정희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의 딸이요. 그리고 통일대박은 박근혜 대통령의 꿈이요. 이런 것입니다. 물론 박정희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아주 좀 비난한 또 어떤 정치인으로서 격을 보면은 좀 비천한 이런 것을 좀 영웅처럼 띄우고 싶은 그것도 있을 것이고, 보수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보면 결국 박근혜의 꿈이라는 것은 이제 유영아는 아니다. 이게 이제 매번 확인이 됩니다. 유영아 씨가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이런 식의 애매한 행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유영아는 아니다. 윤석열이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직접 연결된 거는 박근혜다. 윤석열과 직접 연결된 거는. 자, 그게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겁니다. 사면을 받고 나서 첫 외출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용사 그쪽을 갔습니다. 국립묘지 가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동화사를 갔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 지금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데 데모로서 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보입니다. 뭐 걸음을 잘 걷다가 잘 넘어지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화사를 갔다 하는 게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동화사에 가면은 아주 큰 30m가 넘는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상이 통일대불입니다. 통일인 겁니다. 그 통일대불을 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하면서 그 통일대불을 지키는 그 앞에 있는 통일대불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통일하고 관계가 있구나. 동화사 통일대불의 점안식, 이제 마지막으로 영험함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 점안식이 1992년 노태우 대통령 때 행해졌습니다. 자, 이러면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좀 납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인가? 그 통일이라는 그 소원을 비는 불상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뭐 거의 신급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 앞에서 승복을 입고 이 예불을 주도하는 사람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 통일을 직접 몸소 이루어내겠다고 하고 불공을 올리는 자, 실행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궐자를 떼면 대통령 셋이 붙어서 지금 통일 대박을 이루어 가겠다. 이런 자리에 유영아 씨가 끼어들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유영아 씨는 대구 서문시장 가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선거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서문시장이 아니고 통일대불이 있는 동화사를 갔다. 뉴스에 보니까 통일대불에도 들렀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그림이면 문재인을 건드릴 수 없겠구나. 박근혜도 재판은 재판이지만 박근혜 사면 이거 무슨 일을 겪더라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재인을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부터 잡고 그리고 문재인을 잡아라. 사실 그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송영길까지 보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박근혜, 문재인 이 두 사람이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제는 퇴임한 문재인 씨는 책방을 개점을 한다고 하더니 그쪽 뉴스에서는 책방 개점과 함께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숨김없이 이렇게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보수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씨에게 안 좋게 한다. 좀 뭔가 안 좋아한다 하는 식으로 좀 찔러보는 기사를 내고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그 보궐 대통령에게 흠집 하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문재인 씨를 건드렸던 사람들은 다 감옥 갔습니다. 윤석열이 잡아넣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정권이니까. 그러고 보면 야, 이거 윤석열과 문재인의 관계는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아도 저렇게 착착 같은 길을 가면서 의견이 일치돼서 가는 아주 이심전심의 관계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치 불상처럼 저 대구에서 있고, 문재인 전 보궐 대통령은 마치 도사처럼 그 양산에서 저러고 있고, 그 문재인 씨는 마치 정치적인 천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박근혜인가 하는 면에서는 중국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원래 친박이 싸울 때 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MB파다. 윤석열 밑에는 MB파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자.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증오심을 품는, 원한이라고 할까? 이렇게 품는 대표적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전두환입니다. 또 하나가 이명박입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보면 이제 집안이 더 이상 이게 사람 사는 꼴이 아니다. 사람 집안이 아니다 할 정도로 싹쓸이도 했고, 최근 들어 다시 국민들이 아주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개파다 하는 사람들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쪽, 그 다음에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들어와 앉아 있다. 이 결과를 보자. 물론 전두환, 이명박 이 전 대통령들은 문재인 씨도 싫어하고, 윤석열 현 대통령도 싫어하고, 뭐 전두환 사형 선고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모의 재판에서. 그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쳐내줬다. 쳐내고 있다. 그 뜻이 같다. 그 다음에 통일대박이라는 큰 뜻에서 이 셋은 지금 저런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면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거기서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영어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 연설로 유명한 것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로 연설하는 걸로 유명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쫙 엮어서 한 편의 그 영상을 올렸는데, 참 흥미로운 것이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친중인지, 또 얼마나 문재인 투인지, 이런 것들을 이 세 사람이 삼위일체로 역시 북중러의 그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방송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대통령들이 미국을 몇 번 어떻게 방문을 했는지, 그 방문하는 형식은 국빈이었는지 아니면은 실무 방문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실무 방문이었지만 처음에 그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그때 미국을 방문해서 그때도 국빈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근데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 내용이 뭐냐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제안이라는 걸 했습니다. 바로 통일 대박 그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부터 중국,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이 돼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의 계보, 새로운 차원에서 통일 대박의 계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